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자, 주변 시세의 30%로 공급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나만 모르고 지나친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니까 저희에게 꼭 필요한 입주 자격과 임대료 등을 핵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공공임대주택.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고요. 1971년에 대한주택공사, 그러니까 지금은 LH라고 부르죠. 에서 건설한 개봉동의 주공아파트가 당시 분양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렴한 임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임대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입주 자격과 전용 면적 등에 따라서 크게 7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그리고 점세임대까지 총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자,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주 자격은 아무래도 사회보호계층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최저소득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대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임대료는 보증금이랑 월 임대료를 합친 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세의 30% 정도로 모든 임대주택 사업 중에 가장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평은 3.3제곱미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평 정도의 전용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 기간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이고요. 자, 영구임대주택은 아무래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은 주변 분들 중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임대를 하는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자, 입주 자격은 소득 4분의 2 이하의 저소득계층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이,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등 가점과 감점 제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주 자격을 갖추신 분이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정도의 자격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자격 조건을 통해서 선정되신 분은 이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해서 주택을 임대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국민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양한 주택 규모들이 이제 공급이 되게 되고요. 거주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소득 4분의 2 이하는 어느 정도냐? 제가 표를 하나 따로 준비했는데요. 이제 가구원 수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다른데, 가구당 소득이 한 378만원 정도 되시는 분은 3인 이하일 때 70%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구 수를 찾으시고 내가 우리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면 이게 국민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 소득 4분위는 가구당 소득의 7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를 100%라고 봤을 때 그분들의 한 0.7배 정도 되는 게 소득 4분위 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만큼보다 조금 적게 벌고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 소득 기준은 충족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나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등에 대한 가감점 제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선정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국민임대주택은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임대 후 분양전환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할 때 임대 의무 기간은 5년에서 10년 정도를 놓고요. 그게 지나면 이제
그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공공임대의 탈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공분양주택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어찌됐든 입주 자격은 청약저축에서 무주택자분들이 대상이고요. 자,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거주 면적으로 공급이 되고, 자, 거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인데 사실 이건 무의미하죠. 왜냐면 어차피 분양하게 되면은 지금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분이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을 받아서 평생 사실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주택의 탈을 쓴 분양주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임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세로 분양을 할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정말 많은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익숙한 그런 형태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행복주택인데요. 자, 젊은 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그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입주 자격으로 두고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라는 게 정책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주 면적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아무래도 뭐 신혼부부 혹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에는 너무 큰 주택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은 6년 정도가 잡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신혼부부나 혹은 창업 지원 주택 입주 중에 자녀가 생기거나 있을 경우에는 늘려주고 또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되거나 고령자이신 분들에게는 또 20년까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행복주택 저희 정말 많이 보게 되죠. 저희 주변에서 실제로도 이제 정부에서 또 공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장기전세주택인데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해서 20년 범위 내에서 임대하는 주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전세주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세 임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냐?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이제 입주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탈락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증금은 이제 뭐 임대료는 따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주택이 1억 원의 전세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게 주변의 시세다라고 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최대, 그리고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들어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 면적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거주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장기전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부모님도 장기전세 주택에 거주하시는 걸 목표로 삼아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자 생각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만 접근하셔서 당첨이 되신다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섯 번째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LH가 주택을 매입합니다. LH가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직접 수리를 한 다음에 도배를 해가지고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입주 자격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임대료는 시세의 30에서 50%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주택을 사가지고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면적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의 공급이 나온다면 그걸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주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인데 최대 20년까지 거주하시면서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는 최대 20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주택 매입 임대와 비슷한 기존 주택 전세 임대입니다. 자, 매입 임대가 LH가 주택을 사서 임대료 주택을 공급하는 거라면 전세 임대 주택은 말 그대로 LH가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집의 주인이 원래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LH가 이 사람이랑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일반적인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세 임대주택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입주 자격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하게 되어 있고, 요거는 조금 복잡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전세금 지원 부분과 월 임대료가 따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지원은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이 지원받은 전세금 중에 일부를 본인이 임대보증금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5%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LH로부터 전세금을 5천만원을 지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본인 부담 임대보증금은 5%니까 약 250만원이 되겠죠.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25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내시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도 내셔야 되는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원금,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5천만원 중에 내가 직접 본인 부담금으로 제출한 250만원 있죠? 이걸 뺍니다. 그러면 4,750만원이 나오겠죠? 자, 이거에 1에서 2%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월할 계산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걸 해보면 4,750만원에 2% 이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95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95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거를 월할 계산하면 12로 나누면 한 월 8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5천만원을 지원받고 월 8만원을 내면 되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서울에 뭐 9천만원, 수도권에 9천만원짜리 전세가 어딨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금 지원은 한도가 아니라 LH에서 지원해주는 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더해서 그 전세를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9천만원을 지원받으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1억 원을 가지고 해서 총 1억 9천만원짜리 집을 전세 임대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면적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되어 있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다양한 집들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LH가 전세 계약을 하고 그걸 다시 임대해 주는 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거주 기간은 이것 역시 최대 20년까지. 그러니까 기본은 2년이고 다양한 거주 요건들을 채우셨을 때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번 기존주택 매입 임대와 7번 기존주택 전세 임대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본인이 직접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은 공부할 때 뭐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게 꼭 맞는, 내가 필요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이 어떤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본인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네이버로 가십니다. 네이버로 가셔서 마이홈 포털을 검색하십니다. 마이홈 포털을 검색하시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걸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마이홈 포털이 나오고요. 자,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상단에 자가진단을 클릭하십니다. 자가진단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하신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집이 없다 라고 보고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자가진단을 시작하면 이제 무주택 여부, 그래서 본인이나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다 라고 클릭을 하고 무주택 1년 이상이다. 자, 그리고 나는 기혼인데 외벌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도 있고 현재 자녀가 포함해서 총 4명의 가구원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은 없다 라고 해서 해당사항 없고요. 여기는 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거급여 수급하시는 분들, 장애인 가구, 다가구, 신혼부부, 또 고령자 등등해서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좀 더 세부적인 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본인의 월 소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는 왜 버리고 월 300만 원 정도를 벌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이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등이 있으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자산은 7,800만 원 이하, 부동산은 따로 없고 토지는 따로 없고 차량은 2천만 원짜리 이하고 그다음에 청약저축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해서 한 1년을 넘게 가입을 했고 12회 이상을 해서 이 100만 원은 안 되게 가입을 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과거에 당첨된 부분이 있냐? 그래서 없다라고 치고 나는 서울에 살고 싶다 혹은 수도권에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결과 보기를 누르면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자, 토지는 5천만 원 초과하는 거 없다라고 보고 결과 보기를 누르면 자, 공공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임대주택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 분양까지 내가 직접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분양까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고가 나와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나에게 도움되는 게 어떤 건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게 꼭 맞는 주거복지 지원을 찾는 법까지 제가 한번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법까지 보여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주거복지 지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